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댓글을 좀 보다 보면요. 여전히 아직도 영어 읽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영어가 어떤 발음이 나는지, 또 단모음과 장모음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자주 쓰이는 불규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일단 가르치는 선생님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 선생님이 좀 잘 못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을 하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왜 어려움을 느낄까에 대해서 또 깊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읽는 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유형을 좀 나누어 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서 영어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어 읽는 법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읽으실 수 있는 법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가지고 온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W-O-R-K 어떻게 읽죠? work라고 읽는 거 대부분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거의 1시간이 되는 A부터 Z까지의 모든 알파벳이 어떤 발음을 각각 내는지, 예를 들면 A가 발음이 4개면 4개를 다 다뤘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work 같은 경우도요, 중간에 O가 들어갑니다. 근데 O 발음이요, 오, 이, 우, 워 이렇게 6가지 발음이 나요. 여러분 6가지 발음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단연코 없습니다. 저도 O가 몇 가지 발음이 나는지 찾아보고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외우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처음 영어를 읽는 어려움이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 알파벳이 너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work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자주 받고 또 제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work라고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예를 들면 아 발음이 날 수도 있죠. work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발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will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건 work라고 해요. 선생님, 왜 work라고 발음이 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법칙이 있다면 W 뒤에 O가 오면 무조건 이게 발음이 난다, 내지는요, 옆에 붙어있는 O 뒤에 R이 오면요, 발음이 난다라는 규칙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 자꾸 물어봐도, 야, 왜 work에서 O는요, 발음이 나냐 물어보면요,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work에서 왜 발음이 나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영어가 그래요. 그래서 영어가 아마 어려운 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봉착하는 어려움, 그 유형은 바로 한 알파벳에서 여러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거 극복하는 방법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죠? 네, you are a student 할 때 are입니다. 네, 비동사 중에 하나죠. are. 근데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장모음 규칙대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A랑 E 사이에 R이 왔고요. A랑 E가 둘 다 모음이기 때문에 A를 길게 A라고 발음해주는 게 맞고요. 뒤에 E가 오면요, E는 발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A, R은 L 발음이 나니까요, A라고 발음이 나야 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R 이렇게 발음이 난단 말이죠. 자, 이상해요. 맞아요,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너무나 많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여러분들 R이라고 그냥 외우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아마 의문을 품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 옆에요, health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배웠죠. 근데요, 이게 법칙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E랑 A가 붙어있기 때문에 E가 장모음이기 때문에요, E는 발음하고 A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E를 어떻게 발음해야죠? E 하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health가 돼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읽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운동하러 가는 건 어디죠? 헬스장입니다. 맞습니다. health라고 읽어요. 이상합니다. 법칙이라고 해놓고 왜 E랑 A가 붙어있는데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뒤에 TH를 빼내고요, HEAL만 읽지 않아요? 그러면 heal이라고 읽혀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TH가 붙이니까요, health라고 읽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요,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불규칙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두 번째 봉착하는 어려움은요. 장모음 규칙대로 발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모음이 한 단어에 3개 있고 4개 있는 거는요. 도대체 어떤 녀석을 장모음으로 읽고 어떤 녀석을 단모음으로 읽을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건 이게 아닐까 싶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거 어떻게 읽죠? 네, 우리 발음 배운 거대로 하면은요. what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what이 아니라고 제가 강의에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W랑 H랑 붙어 있으면요. H를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H는 묵음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What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마 댓글에다가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정말 많은 분이 달아주셨어요. 저도요. 어릴 때 what으로 배웠습니다. 네. 우리 which, where 이런 단어도 있는데요. which 내지는요. where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게 정말 힘드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 이 W랑 H랑 붙으면요. H는요. 대부분 묵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이 W랑 H가 붙는 것은요. 너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어에서는 묵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묵음이 생기는 경우들을 다 외우느니 단어를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말고 대표적인 묵음들 빼고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봉착하는 거는요. 왜 이건 갑자기 발음을 안 해?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세 번째 어려움이 아니실까 싶고요. 마지막은요. 이거예요. 읽어보십시오. ENOUGH라고 돼 있는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읽으셨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이걸 아마 처음 봤다. 못 읽어요. 미국 사람 보러 너 이거 처음 봤는데 읽어봐라? 못 읽습니다. 네, enough라고 발음이 됩니다. 네, 모음도 3개나 있고요. GH는 F 발음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보는 단어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충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enough는요. 정말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많이 봤으니까 얘는 그냥 enough인 거예요. enough를 왜 enough라고 쓰는지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어릴 때는 가졌었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궁금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요. 마지막 어려움 네 번째는요. 난생 처음 보는 단어를 접하셨을 경우에 정말 어려움을 겪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알파벳 하나가 여러 소리를 내거나 또 장모음이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묵음이 생기거나 처음 보는 단어 배우셨을 때 이 4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 꼭 해당되실 것 같아요. 영어 읽기가 무척이나 난감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최선의 해법입니다, 여러분. 자, 처음 영어 단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요, 이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요, 영어 읽는 법에 대해서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스스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제가 아까 enough 보여드렸죠? 근데 enough를 어떻게 읽을지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에 바탕을 두고요? 우리가 배웠던 알파벳을 읽는 방법에 대한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엔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답만 찾아보면 나중에 또 까먹을 여지가 많죠. 근데 연습을 한번 해보고 단어의 답을 찾아보면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답은 어떻게 찾냐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자, 우리 네이버 그냥 가서요. 네이버 사전 내지는요. 다음에 가서 다음 사전이라고 치면요. 잘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길 가시다가 여러분들이 읽고 싶으신 단어 궁금한 단어가 있는데 발음이 궁금하다. 그러면은요. 적으시던지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다 적으시던지 그냥 사진 한 장 찰칵 찍어서 오세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네이버 사전 들어가셔서요. 그 알파벳 딱딱딱딱딱 넣고 옆에 소리나게 하는 버튼이 있어요. 네, 그거 누르면요. 발음을 해줍니다. 네, 저보다 훨씬 정확한 발음으로 원어민, 아니 미국 사람이 발음을 해줘요. 그거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한번 연습해봐서 틀렸지만 이 단어는 이 발음이 나는구나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외우고 나서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나서 잊어버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적으로 사람이 어떤 것을 외우는 데는요. 7번 외우고 잊어버리고 8번째 외웠을 때야 비로소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수업할 때 여러분들 7번까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3번, 2번만 잊어버리시라고 제가 단어 가르쳐 드릴 때 우리 주변에서 쓰이는 단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썼던 단어를 영어로 접할 때는요, 조금 더 빨리 외울 수 있겠죠. 네, 그걸 생각하고 이 단어를 외우면요, 네,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어 읽는 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요, 이걸 알아두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어는요, 원래 영국 사람들이 쓰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다 씁니다. 자, 한국말은요, 한국 사람들이 쓰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 500년 전에 체계적으로 체계화해서 한글이라는 문자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랑 영국 사람 정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만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법도 다릅니다. 한국말은요, 정말 지금으로 치면 선진 기술이에요. 영어가 몇 년 전에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한국말보다 더 최근에 만들어진 언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문명을 쓰고 있는 거고요. 예, 영어는 옛날 문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훌륭한 언어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한국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발음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리고요, 한국말을 조금만 배우면요, 한국말 단어의 뜻을 알려면 나중에 결국엔 한자도 알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한국말 읽는 거 배우면 처음 보는 단어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한국말은 그렇게 훌륭해요. 네, 근데요, 우리는 한국말에 익숙해져 있고 당연히 외국어도 한국말처럼 우리가 딱 보면 알파벳 읽는 법을 알면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네, 근데요, 그 착각을 깨셔야 됩니다. 영어는요, 저 역시도 처음 보는 단어 보면요, 얼추 이렇게 읽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요, 수많은 불규칙을 지금까지 제가 습득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냥 입에서 비슷하게 발음은 낼 수 있지만요,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미국 사람조차 IN한생 처음 본 단어를 보면요, 정확하게 발음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초를 시작하고 계신 단계라서 처음 보는 단어를 완벽하게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네, 한국말과 영어는 다릅니다. 달라요. 네, 한국말을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 읽는다고 영어도 처음 보는 단어 읽어야 된다라는 그 편견은 깨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말씀드리냐면요,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영어 단어를 처음 보면은요, 그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요, 뜻을 외우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까지 외워두시면 100점입니다. 근데요, 요거는 3번은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요, 일단 영어 단어를 보셨으면요, 네, 단어의 발음과 뜻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제 거 열심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A-R-E, 네,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you are 계속 읽었습니다. 네, W-O-R-K 어떻죠? 그냥 보시면 work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O가 6가지 발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ork라고 여러분은 읽으셨죠. 네, A-R-E 해서 A가 장모음이지만 장모음 법칙을 벗어난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요, R이라고 읽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단어를 자주 봤고요. 또 자꾸자꾸 쓰다 보니까 그 발음까지 같이 외운 거예요. 뜻뿐만 아니라 그 발음까지 외운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입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꾸자꾸 쓰면서 입으로 외워야 되고요. 자,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를 봤을 때요, 이 단어가 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읽히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대부분 불규칙이고요. 다르게 읽히는 그 발음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네, 저는요 이래요. 영어에서 우리가 받아쓰기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네, 불규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들으면은 알파벳 틀리는 경우 꽤나 많아요. 그렇지만요, 우리 알파벳 맞게 쓸 필요 있습니까?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디다 논문을 낸다거나 박사학위를 쓸 것도 아닌데 내가 알파벳을 100% 맞게 써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까지만 외우시면 되고요. 제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려우시다고 하면요, 자주 쓰이지만 불규칙으로 발음 나는 것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어 읽는 거 어려우시다고 여전히 너무 어려워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영어를 보시면 네, 영어 뜻뿐만 아니고 영어 발음도 같이 외워야 된다. 한국말이랑 영어는 당연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꾸 스트레스 받으시면요. 영어 앞으로 진도 못 나갑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포기하게 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 좀 걱정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더 훌륭한 선생님이 돼서 여러분들이 영어 읽는 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안 느끼실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영어에서 중요하지만 예외로 발음나는 것들 몇 개 수업에 가지고 올 거고요. 그 중에서 법칙을 배우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법칙 역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